1번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본인 한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 이제 낯설지 않죠? 임의적립금 200이 있네요.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이. 자,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상법 규정에 의한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 단 기초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200만 원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처분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 입력하시오.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시킨 대로 순서대로 하면 일반 전표에 가서 처분 확정일자 2월 26일 날 대변에 이익준비금이 200만 원이고 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2천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3,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이 100만 원, 나머지는 2월 이익잉여금이 5,6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이번 처분 확정 이제 잘 들어와 있네. 자, 여기 100만 원, 이익준비금이 200, 현금 배당이 2,000, 3,500 이렇게 써주면 얘는 끝이죠. 우리 시험 때는 나올 거예요. 잘 나오니까. 자, 다음 리스회계에서 금융리스 계약서가 있네요. 기계장치를 이 금액에 취득하고 리스료 총액은 1억이고 리스료 지급 조건은 2천만 원 연 5회 분할 납부, 5년 12%. 자, 그럼 이자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1억이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또 3번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네요. 법률 검토 용역 해서 자, 영역비가 330만 원 나갔어요. 자, 자료인은 금융리스 계약 내용이며 자료인은 리스 원리금 상환표다. 3번은 리스 계약 체결을 위하여 법률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이다. 자료 4는 해당 금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자료 1과 2를 참고하여 기계장치 취득 내역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회사는 금융리스 부채에 대하여 금융리스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 3과 4를 참고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을 매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얘는 취득할 때 들어간 거죠. 취득 시 부대 비용인 거고, 지금 얘는 기계장치고,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취득 원가가 되겠죠. 이 금액을 우리 문제에서 금융리스 미지급금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죠? 코리아리스. 자, 그럼 자, 먼저 일반 전표에 자, 우리가 얘 받은 날이 1월 1일이네요. 그러면 1월 1일 날 차변에 기계장치가 이제 샀으니까 들어오고 7,200 95,524원. 대변에 금융리스 미지급금 코리아리스. 자, 이 금액이 일단 취득한 거에 대해서 썼고, 그럼 매입매출 전표의 세금 계산서도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51번 매입과세로 1월 1일 날 51번 매입과세의 법률 검토 용역 300만 원의 별도, 그리고 거래처는 하나 컨설팅.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원재료가 아니고 기계장치고 보통예금 330만 원 국민은행으로 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이 끝났고 더 이상 해야 되는 거 없죠. 자, 다음 수정세금 계산서.
자료는 제품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판매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3월 27일 법원으로부터 공급가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변경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나쁜 사람들이. 자, 그럼 2억 원인데 1억 8천으로 2천만 원 조정받은 거죠. 공급가액 변동분에 대하여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한다. 수정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죠. 자, 그럼 원거래 날짜가 2월 1일. 그러면 2월 1일 날, 자, 지금 이거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가서, 자, 예, 법원으로 판결받은 날이 3월 27일. 자, 그리고 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금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그럼 얘가 전액 외상이었기 때문에 분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서 3월 27일자로 해서 예, 전자 발행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네요. 자, 다음 기한 후 신고. 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데 영세율 있고 발급 전송 문제 없고, 얘도 발급 전송 문제 없고 일반이고, 원재료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치 잘했고, 신용카드 매출인데 개인한테 제품을 카드로 매출했네요. 자, 회사는 일기 확정신고 기간 7월 25일로 가정해서 이때 신고하지 못하고 8월 4일 기한 후 신고로 신고 납부하려 한다. 신고 불성 시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미납 일수는 10일로 한다.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자료 1번부터 3번까지 입력하고, 모든 거래는 외상, 그리고 가산세 적용하고 기한 후 부가가치 확정신고서 작성하고, 과세표준명세에는 신고 구분과 신고 연월일을 기재할 것. 자, 뭐 특이한 건 없다, 그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매입 매출 전표 6월 20일 날 12번 매출 영세 제품 3천만 원 카렉스고, 다음 6월 21일 11번 매출과세 4천만 원의 거래처 한성전자고 외상이고, 다음 6월 22일 날 51번 매입과세 원재료 2천만 원의 도정밀 외상이고, 다음 6월 30일 17번 카드과세 현대카드 하나 바뀌네. 자, 그리고 제품을 판 거고 110만 원 쓰면 분리되고, 한진이 외상 매출금액 카드사.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기 확정 신고서로 가서, 얘는 정기 신고서 처음 내는 거죠. 그럼 210만 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겠네. 그럼 가산세로 가서 우리는 무신고 일반에 210만 원. 그럼 우리 무신고는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인데, 그럼 얘가 20%에 50% 감면이면 10%죠. 그래서 21만 원만 가산세가 부과될 거고, 납부 지연은 자, 2020년 7월 25일, 2020년 8월 4일, 그래서 10일이다라고 했고,
여기는 우연이 아닌 곳이죠. 자, 그럼 3천만 원인데 얘도 50% 감면해야 되겠죠. 그래서 7만 5천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아직 안 끝났네. 과표에 가서 기한 후 과세표준의 날짜 2020년 8월 4일 이렇게 하고 확인. 그리고 저장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다음 결산으로 가면, 자, 매출 채권 경과일수 이 연령 분석법이네, 그죠? 그럼 뭐 이대로 해주면 되겠죠. 참 계산기가 좋은데 이 계산기는 안 좋죠. 아니, 우리 계산기는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GT 하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계산기는 좋은데 이 계산기는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럼 외상 매출금 전부 다 하면 얼마죠? 1억 2,195만 원.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자, 우리 스마트에이는 대손충당금 도움 안 줘요. 그럼 외상 매출금에 대손충당금 130만 원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설정할 금액이 그럼 1억 2,065만 원을 외상 매출금과 설정할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받으러움은 70만 원 있는데 90만 원 할 거고, 그러면 얘는 20만 원만 보충하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자료 입력하는 거 귀찮으니까. 근데 계산자료 입력하라고 했나요? 자동 계산.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계산자료 입력 가서 아래에 대손 상각 찾아가서 외상 매출금에 방금 1억 2,065만 원 하고 20만 원 하고 이 둘이 써서 전표 추가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너무 많다. 자, 다음 원천징수에서 주민등록등본 이민수 본인 세대 주고, 자, 배우자 김서영은 근로소득만 있으며 1900, 400만 원. 그럼 문제 없고, 아버지 이성훈은 이자소득 200만 원 있으며 11월 10일에 사망하였다. 올해 돌아가셨으니까 되겠죠. 위에는 안 적혀 있네요. 그래도 될 거고, 이자소득이 금융소득 2천 이하니까 분리가세시키면 되죠. 어머니는 시각장애인 상급. 그럼 장애인 급수가 나온 거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거죠. 두 자녀 소득 없고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인사급여에서 사원 등록 가서 이민수에, 자, 본인은 남자고 특이사항 없고, 자, 그럼 먼저 배우자 김서영, 다음 어머니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있으시고, 그리고 어머니 한 김에 아버지도, 아버지 이성훈, 다음, 자, 이지현, 그리고 이지선.
이렇게 하면 끝났네. 전부 다 되니까 그냥 입력만 쭉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사원 등록 끝났고. 자, 다음 급여 명세서에 생산부 급여고. 자,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1월 20일이네요. 연장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지급한다.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 사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 교통비도 지급한다. 과세고. 식대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비과세고. 기부금은 급여 지급 시에만 공제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 기부금 명세서에 직접 반영한다. 그럼 기부금으로 그냥 그 코드만 잡아주면 되고. 수당 및 공제 등록하시어 기부금 공제액이 기부금 명세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 자, 1호분 급여자료 입력하고 수당 등록 과세급은 근로소득 이용에 한한다. 특별한 거 없죠? 급여자료 1번하고. 그럼 사원 등록 들어가나 말 없네요. 그럼 연장 근로는 거의 맞춰서 다 적혀 있겠죠. 일단 기본급 때문에. 그죠? 자, 그럼 급여자료 입력하면 수당공제 등록 가서 먼저 연장 근로수당. 자, 이 사람들은 그냥 특별 이제 비과세로 만들어 놔도 알아서 과세 되겠지. 다음 육아수당.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 다음 식대는 비과세. 다음 공제는 여기 가서 기부금 그리고 3번 기부금. 이거는 급여에서 보이도록 하려면 체크를 해줘야 되죠. 자, 이거예요. 급여, 상여, 추가급여, 추가상여. 저희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추급이 뭐냐고. 그래서 추가급여 그러고 왔는데 내려갔다 올라왔더니 또 물어보다 추급이 뭐냐고. 자, 1월달 급여 2020년 1월 20일. 지금 고역수 350, 25만원, 15만원, 20만원, 10만원, 기부금 3만원. 이회원. 자, 이렇게 쓰면 얘도 끝이다. 그죠? 간단하네요. 자, 다음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있네요. 11월 거 11월 30일. 회사는 근로자 건강증진 위해 요가 강사 김여진을 초청하여 매주 월요일 강의를 진행하고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고용관계 없으며 요가 강의 영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직업운동가. 끝났네. 자, 그럼 사업소득자 입력에 가서 코드번호 2002번 김여진. 여자네요. 제 친구가 여진이가 둘이가 있는데 다 남자예요. 한 명은 윤여진이고. 자, 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산자로 551. 그럼 이제 얘 입력은 끝났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11월 달 거 2020년 11월 30일 지급은 100만원 영수일자 들어왔고.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서 11월 그럼 사업소득의 100만원의 3% 저장하면
얘도 끝났네요. 다음 이제 회사 변경을 하고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문제네요. 정기 자적을표에 제품 매출에 대한 게 있고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 계산서 매출 계정 조회하고 위 자료는 정기 매출 누락 관련 자료이며 정기 제품 매출 누락을 당기 1월 5일에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해서 추인해 줘야겠네. 다음 매출과 매출 원가에 대하여 정기의 세무 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겠지. 12월 31일 발생한 서비스 용역 매출 2천만 원을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그럼 2천만 원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가서 자, 매출에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서비스 용역 매출. 자, 그리고 기타 수익 금액으로 가야겠네요. 여기에 우리 매출 누락에 대한 거 금액을 마이너스 아이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6천만 원에 마이너스 3,500. 그리고 서비스 용역에 대한 거 똑같아 보이네. 누락한 게 2천만 원 있고. 자, 그럼 얘 조정을 하면 먼저 적혀 있는 대로 제품 매출 6천만 원 유보 감소. 저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 3,500만 원 유보 감소. 그리고 서비스 용역 매출 2천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금액들이 우리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서 지금 우리 제품 매출에 대한 거는 6천만 원을 수익 금액 줄여야 되고 서비스 용역 매출은 2천만 원을 늘려줘야 되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자, 예, 끝났네요. 자, 다음 이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517번, 817번 두 개만 해서 송금부산이 표시하고 각 건별로 조정하라.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가서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인데 두 개만 쓰라 그러니까 두 개만 남겨놓고 확인하면 자, 얘를 다 들어왔고 자, 면허세 납부는 문제없고 자동차세, 인지세, 범칙금 안되고 법인 지방소득세 안되고 문제없고 대표이사 가산세 업무 관련 신호위반 과태료 균등문 주민세 문제없다. 그럼 총 5개네요. 그죠? 이건 이제 너무 자주 보니까 이제 눈 잘 익죠. 이제 딱 다음 주 주말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뒤로는 잊으셔도 되니까. 그럼 지금 기타 사유 유출, 상여, 기타 사유 유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초정도 쉽네. 자, 그럼 범칙금 6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법인 지방 소득세 156만 8천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재산세 대표이사 자택 968140 상여. 그리고 부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68,160원. 기타 사회 유출. 업무 관련 신호 위반 과태료 3만원.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5개만 조정하면 끝. 자, 다음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인데, 정기 자적을 표에 퇴직급여 촌당부채 부인액이 있고 퇴직연금 송금 산입해 둔 게 3,700만 원 있네요. 단기 퇴직급여 촌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이 올해 이만큼 가산조정 오늘 설정했나봐, 그죠? 그리고 이만큼 그만둬서 지급했나봐요. 그러면 부인액에서 빼고 더하고, 그게 기말잔액 되겠네. 일시퇴직 시 퇴직금 추계액은 큰 거 위에 거. 자, 나머지는 특별한 정보 없다, 그죠? 자, 그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가서 플러기 하면 이제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죠. 그럼 부인액이 4,200 빼기 1,200 더하기 2억 7,500만 원. 그럼 3억 500만 원이 되네요. 3억 500만 원이 부인액이 되고, 다음 이제 아래로 와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3,700, 3,300, 1,200. 그럼 3,700, 3,300 그래서 까먹었어. 1,200. 자, 그리고 여기 송금 산입한 게 3,700 보이죠? 얘가 3,700이고 스마트에이는 해약액도 여기에 써주고, 그럼 3,300 납부한 거 송금 산입하고 해약한 거 추인해주고, 그럼 퇴직연금 지금 납부한 게 3,3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퇴직연금 우리 해약한 거 1,200만 원 유보 감소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얘도 끝났고, 자, 다음 건설자금 이자가 있네요. 자, 공장 건물 신축할 때 썼고 5%, 차입 기간은 7월 1일. 근데 공사 기간이 9월 1일. 제가 왜 라고 했냐면, 지급 이자는 이 날짜 전부다. 건설자금 이자는 건물주 때 들어간 이 날짜. 조정은 이 날짜 것만. 그죠? 그럼 얘는 줬으니까 얘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자, 더 이상 특별한 정보 없죠? 그럼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세서 가서, 자, 건설자산명은 공장 건물 신축, 대출 기간은 우리은행, 차입일은 2020년 7월 1일, 차입 금액 전액 다 건물 짓는데 신축하는데 썼죠. 이자율은 5%. 그래서 이 금액의 전체 지금 이자 184일 해준 건 1,840만 원인데, 자, 준공 예정일은 2022년 12월 31일, 공사 대상 일수는 122일. 그러면 그러면 6일로 하루 돼 있네. 그래야 깨끗하게 숫자가.
그러면 이제 입력 끝났죠. 그럼 이 금액이 건설자금 이자로 들어가는 거고, 가르치는 거 배웠어요. 건설자금 이자 122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해 두면 되겠죠. 조정이야 뭐 어디 사든 상관없죠. 자, 그럼 이제 얘도 끝났고,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조정 계산서에서 소득금액 조정액은 기입력된 거 쓰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송금산입 2월 교통금 둘 다 되겠네요. 그죠? 저 11년 요부터 된다라고, 이때 당시 10년부터 됐겠죠. 세액공제 감면에서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제외 대상이고, 공장에서 사용할 윤활유를 한국연료로부터 50만 원에 구입하고 영수증 수취하였다. 그러면 가산세 대상이라고 대놓고 적었죠. 2%. 그러면 만원. 자, 선납세금 계정에 들어가 있대요. 이따 조회해보고, 최저한세 고려하지 말라. 자, 그럼 소득금의 초정학계표 내역 반영하라니까 불러오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쓸 거고. 그렇네. 자, 그럼 최저한세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불러와서, 자, 여기에서 먼저 송금 산입, 기부금 송금 산입 100만원, 얘 두 개 다 되니까 2100만원. 최저한세 고려 안 한다 했으니까 450만원, 그리고 650만원. 이건 최저한세 고려 안 해도 되겠네. 세금이 이만큼인데 뭐. 이거 받는다고. 자, 그리고 선납세금을 조회해 보면, 자, 250 중간연합세 1150만원. 여기까지 가기 싫어서 그냥 다른 거 저런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지방소득세 여기 쓰는 거 아니죠? 1150 250. 그러면 가산세 안 썼구나. 까먹기 전에 1150 250 가산세 만원. 그럼 분납세액은 위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써주면 얘도 끝났죠. 자, 1번. 다음 자료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손상차손 이야기할 때 이런 고정자산들이면 올해 것까지 감가상각한 장부 금액하고 우리 순실현 가능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하고의 차이가 우리는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거죠. 그러면 19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지금 2천만 원을 내역연수 10년 잔존 가치 없이 정액법이면 1년에 200만 원씩 19년도 그리고 올해 것까지 상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400만 원이 빠지니까 1600만 원이 장부 금액이에요. 근데 1600만 원인데 처분 가치, 사용 가치 중에 사용 가치가 크죠. 그럼 1500하고 1600만 원의 차이인 100만 원이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거네요. 항상 올해 것까지 상각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2번. 주식회사 항공은 2020년 9월 7일 태풍으로 인해 상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재손실로 인식할 상품 피해액을 추정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지금 기초가 5억이고 매입이 18억이고 매출액이 26억. 그럼 주식회사 항공은 상품 매입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럼 매출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했으면 130%란 이야기죠, 얘가. 그럼 나누기 1.3을 하면 26억에 나누기 1.3 하면 딱 20억이네요. 그죠? 그러면 매출액이 매출 원가가 20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안 써도 이해가시죠? 얘가 매출액이니까 우리 매출 원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총 23억에서 매출 원가가 20억이면 3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1억이라는 건 2억이 지금 피해를 봤다는 거네. 그래서 답은 2번 2억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주식 발행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회사 주식을 한 주당 4,000원에 발행하였다. 주식 발행 관련 비용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모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주식 발행 당시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10만 원이었다. 그럼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전부 다 액면가네. 자, 그리고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우리는 주당 4,000원에 그럼 400만 원인데 20만 원 빼고 그러면 380만 원을 받았죠. 그럼 일단 답은 2번, 3번이고 딱 보자마자 수수료가 나올 일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1월 10일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1월 1일 날 기계장치 취득하기 위하여 상한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1,00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기계장치를 2천만 원에 취득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뭐 내용연수 5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필요 없네. 1월 10일 회계 처리니까. 그럼 기계장치 2천만 원짜리 산 거니까 일단 얘 드리고 그럼 받았을 때의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차감계정 정부보조금이었는데 구입하면서 보통예금 걸 지우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정부보조금이고 대변에 이제 이 기계장치에 차감계정이 생기는 거죠. 답은 3번. 자, 다음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연구개발 활동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거. 이 중에 20만 원은 무형자산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했대요. 그러면 50만 원하고 60만 원에서 일단 110만 원이 우리는 비용으로 들어갈 건데 개발비 사용 가능 시점이 7월 1일이에요.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없이 정해법. 그럼 20만 원에 10년이면 2만 원. 그리고 절반이니까 만 원도 무형자산 상각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111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사채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할인 발행했고 이자 지급하고 있고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은 증가하죠. 틀렸고 2번 매기말 사채 장부 금액은 증가한다. 할인 발행하면 매년 경과할수록 증가하니까 맞고 자, 유효이자율은 8%, 액면 이자율은 10%. 얘가 발행 금액일 텐데 얘 뺀 금액이니까 근데 이자 보니까 유효이자가 10%네. 그죠? 그리고 사채 액면 금액의 8%가 액면 이자네. 근데 얘 뒤집어서 말했네요.
그리고 4번에 매기말 사채 할인 만행 차금 상가액은 얘는 할인이든 할증이든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은 2번만 맞는 답이네요. 자, 다음 7번. 주식회사 항공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본사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다음과 같이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납입할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는 확정기여형이네. 그럼 퇴직급여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가면 답 4번이네. 우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런 데 나오고 있어. 자, 다음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곳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아예 무상이면 과세거래가 아니죠. 일부라도 조금 받으면 과세거래가 되는 건데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은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 상품을 거래처에 증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아니죠. 사업상 증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전제 조건이니까 공제 안 받은 거는 간주 공급에 해당 안 하죠. 3번에 저당권 목적으로 부동산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저당권은 과세 거래 아닌데 공급으로 본다 해서 틀렸고 4번에 자기가 주자재의 전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가 전부나 일부 부담하고 넘기는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아니한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그럼 맞는 답은 1번. 자, 다음 9번. 다음은 개인 사업자인 항공기업의 거래 내용이다.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그럼 기계장치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될 거고 접대비는 안 되고 공장 부지 토지 관련된 것도 안 될 거고 얘는 되고 업무용 승용차 2000cc 산 거는 안 되니까 3,100만 원이 답이네요. 진짜 좋다 문제 그죠? 자, 다음 1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1일 10만원 한다. 15만원이죠. 이번에 근로소득 중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그게 귀속시기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면 보상금은 연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500만원. 4번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그만둔 달이 귀속시기죠. 퇴직금 받는 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건 2번만 맞네요. 자, 다음 11번. 다음은 거주자인 김항공 씨의 2020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원천인수된 소득세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관련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 자, 지금 원천징수된 소득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그러면 250만 원하고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 이거는 누가 지급하는 거 아니니까 원천징수가 될 수가 없죠. 부동산 임대소득도 누가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천징수 될 수 없고 정기예금 은행이자 은행이니까 금융기관이니까 14% 그러면 얘는 28만 원 하고 250만 원 그러면 그렇지 278만 원이다. 자, 다음 1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에서 근무하는 김항공 씨가 2020년에 지출한 교육비 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본인 대학원 교육비 이건 문제 없죠? 대학원 본인 거. 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이건 안 되는 거고. 자녀 초등학생 영어 학원비 안 되고. 자녀 초등학생 방과 후 학교 수강료는 되고. 그러면 900만 원이네. 정말 좋다.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우리나라 법인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순자산 증가서를 채택하고 있어 내국 법인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내국 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2번에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등이 있다. 맞죠? 다음 2번에 영리외국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외국 법인이니까. 다음 4번에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고유 목적 사업은 없지만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다음 14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 내국 법인 항공의 제10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단 각 세무조정은 상호 독립적이며 소득 처분은 고려하지 않음. 자, 그럼 첫 번째, 제9기에 납부하고 송금 산입했던 재산세 중 과호납 환급금 5천만 원과 그 환급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10개 수령하고 이를 전액 손익계산서에 자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래서 환급금하고 환급이자 5,030만 원을 입금 불산입했는데, 재산세는 납부할 때는 비용 인정, 돌아올 때는 입금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조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30만 원만 했었어야 됐네. 다음 2번, 제10기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주식회사 항공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재무상태표에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자,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차입금 과다법인, 자기 순자산가액의 50% 이상이 부채인 경우에 우리는 간주입금을 하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가 이거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대.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 그리고 이 금액은 어떻게 냈을까? 20만 원을. 자, 다음 3번. 제10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 중 실제 발생액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600만 원이다. 자, 우리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주는 건 우리 기업에 일어난 거라면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실제 피해 본 거에 대한 손해액을 초과해서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은 10개 임원에게 상여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사의 결의로 사전에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임원 상여금은 2,500만 원이다. 그럼 임원 상여금은 500만 원 초과인데 지금 3천만 원 다 해버려서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만 맞네요. 왜? 응? 자, 다음 15번.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항공의 제20기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 대한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세 차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억이 있는데 별표가 있네요. 해당 금액에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공익신탁에 대한 거는 우리는 과세 안 하죠.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8천만 원이 되고,
2월 교통금이 지금이 20기인데 5년 전 거 3천만 원이면 공제되니까 빼고 그럼 5천만 원이 되죠. 다음은 세액 공제니까 이제 세액을 내야 되겠네요. 그럼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에요. 세율은 2억 이하라서 10%. 그럼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빼면 300. 기납부세액 100만 원 빼면 200. 그래서 답은 2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죠.